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속도가 단연 1등인 나라입니다. 역시 뭐든지 빠르게 하는 나라 한국 대단합니다. 명실상부하게 초고령 사회로 들어서면서 단순히 주변에 노인 인구가 많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 양보를 많이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재테크 측면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기사는 작년 크리스마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주민등록 기준으로 작년에 이미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 14%를 넘으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입니다. 이미 한국 인구가 비정상적으로 무너지고 있고 OECD에서도 저출산 고령화 전망을 보면 이미 OECD 평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몇십 년만 흐르면 한국이 자체 소멸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개혁으로 답이 될까요? 청년 세대 희망이 계속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205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아니라 40%가 넘어설 전망입니다. 이렇게 고령화가 되다 보니 복지 지출은 점차 엄청나게 급증하게 될 거고요. 그 복지 지출은 모두 청년들의 주머니에서 나올 것이고 상대적으로 청년들에게 기회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OECD 노년 인구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 파란색 라인이 OECD 평균입니다. 이 회색이 한국인데 정말 엄청난 속도로 기울기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미 OECD 평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2045년에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고령인구 비중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은퇴한 고령인구 대부분이 집 한 채를 빚으로 떠안고 있고 젊은 층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소비보다 저축 성향이 강해지면서 실질금리가 하락할 가능성도 크고요. 결국 고령화는 생산 가능 인구를 감소시키고 한국 성장률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전초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다시 그래프를 살펴보면 현재 25년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고요. 이제 2030년이 되면 25%, 35년이 되면 30%, 거의 5년 단위로 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죠. 이제 2050년이 되면 거의 1900만 명 수준이고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주변을 둘러봤을 때 10명 중에 4명은 대부분 65세 이상이라는 거고요. 이 말은 이제 젊은 층이 거의 사라지는 세상이 되고 10년, 20년 안에 3명 중에 1명이 노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2072년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만 지나면 전체 인구의 절반이 노인입니다.